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오늘 이제 요강의 시작할게요. 겨울방학이에요. 야, 겨울방학 이제 뭐 해야 되나? 이거 사실 여름방학 때도 비슷한 거 했어요. 뭐 방학이 달라진다고 뭐 할 일이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같이 얘기하면 훨씬 좋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생들 대상이니까 제가 저학년 대상은 따로 할게요. 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야 돼. 자기 분석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서 타겟을 설정하고 전문직이냐 공기업이냐 공의 영역이냐 아니면 사기업이냐 사기업에는 어떤 직무냐 이런 걸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요건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갭 차이 나는 것들을 채우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취준생이 되기 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고 이제 취준생이 이제 내년 시즌에 들어갈 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실전 스킬을 쌓는 거예요. 여기도 얘기하지만 스킬이에요, 스킬.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사실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는 스킬입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필기 이런 것들이요. 이건 사실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번 겨울방학 때 취준생들은 쌓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쌓아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채용 프로세스가 대부분 사기업이나 공기업, 뭐 전문직을 제외하고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서류, 인적성 혹은 전공 필기 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자, 서류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의 뭘 봅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일반화를 굉장히 경계하세요. 회사마다 반영비도 다르고 보는 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카더라 통신에 인터넷은 카더라 통신에 휩쓸려서 거기는 뭐 자소서에 뭐 도전 정신이 있으면 뽑는 데인데요. 인성 검사에서 LG는 뭔가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뭔가 잘하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 합격한다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헛소문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서류 단계에서는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든 지원서들을 보기에는 인력팀에서 혹은 인사팀에서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필터링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닌 회사도 있어요. 전수로 보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대기업인데도. 그래서 이제 사전 필터링은 예를 들면 학벌 안 본다고 얘기 못 해요.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이라든지 숫자로 보이는 것들 있죠. 어학 점수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돌려. 나이도 볼 수도 있어요. 막 돌려. 근데 이건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달라. 그러고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수준이 안 된 것들은 갖다 버리고요. 로직을 싼 다음에. 그것도 읽지도 않아.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요. 어떤 곳은 전수로 보는 회사도 요즘은 꽤 많고요. 인사팀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현업 부서 있죠. 예를 들면 공정설계야. 그럼 공정설계 부서에서 이 자소서 평가를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력서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은 일단 해봐야 돼. 왜냐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얻어 걸릴지 몰라요. 학벌을 안 보는 데를 쓰면 내가 학벌이 안 좋으면 그런 데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벌을 심하게 보는 데를 쓰면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력서 자소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로직이 흘러가고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어디 가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어느 곳은 이력서를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어디는 자소서 다 보는 데도 있다. 물론 오래 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서류 전형 단계에서 몇 대 몇? 보통은 요즘에는 300대 1이 400대 1이 기본이죠. 3, 400대 1. 3, 4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쫄지 마세요. 예, 그냥 쫄지 마요. 예, 할 수 있어. 아셨죠? 그렇게 다 취업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로 갑니다. 그럼 서류 통과를 한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는요. 이게 과거에는 삼성이나 SK가 온라인 베이스가 아니었어. 막 고등학교 불려가지고 거기서 막 집체로 토익 보듯이 막 했는데 그럴 때는 서류에서 직무적성 검사를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요즘에 과거보단 덜 떨어져요. 그래서 9배수에서 10배수로 올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G샷은. 소문이에요. 이거 정확한 거 아니야. 소문. 저희 취업 쪽 이렇게 저처럼 강의하는 분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10배수 정도 올린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 10배수. 아니면 이제 AI 여건을 허들로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무적성 검사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덜 들고 효율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요즘에 대세가 온라인이니까 G사시든 SKCT든.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공기업은 전공 필기 시험 무조건 중요하죠. NCS 무조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요즘엔 인성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요. 뭐 이거 거친 다음에는 1차 면접으로 갑니다. 보통 1차 면접은 몇 대 몇까지 가죠? 뭐 5대 1, 뭐 이런 식으로 되죠. 5대 1. 그리고 2차 면접은 3대 1.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한 두 명 떨어지고 3대 1이면 여기서 또 2명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보통은 됩니다. 흐름은 이래요. 자, 그래서 2차 면접에서도 3대 1은 뭡니까? 1등 아니고 3명 중에 2등 하면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 이 전형 과정들을 보면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뭐 내가 떨어졌다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남들보다 못해. 그러면서 친구랑 비교하죠. 누구 붙은 애들이랑. 그러지 마세요. 그냥 떨어질 수 있다니까. 이렇게 로직이 이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해요.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데 막 열심히 쓰시면 돼. 나를 어떻게든 어필을 해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셨으면 우리 사기업 쓰는 친구들은 빨리 직무 타겟 확정해야 돼요. 아직도 이게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쓸지 모르는 친구들. 그래서 직무 타겟 확정하시고요.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타겟 기간 빨리 최종 확정하십시오. 뭐 내가 A매치 뭐 금공을 쓸 건지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B매치를 쓸 건지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을 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타겟 기관을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죠. 자, 직무 타겟 확정하고 이제 서류 전형 준비해야죠. 서류 전형은 뭐라 그랬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만 신경 쓰는데 이력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력서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슈님 기억나시죠? 이력서 되게 중요해요. 이력서만 보는 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도 혼을 다해서 쓰셔야 돼요. 혼을 다해서. 자, 그래서 경험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과거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 인턴이 없으니까 서류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인턴 없이 최종 합격한 친구, 저한테 후기 남긴 친구 많습니다.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턴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준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역량을 갖추었냐. 그 역량이 우리 직무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거고 혹은 우리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긍정적인.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채용자는. 근데 여러분들은 와, 이건 인턴이 아니라 그냥 알바 수준이니까 이건 쓰면 안 돼. 본인이 먼저 리미트를 걸어버립니다. 경험에. 그러면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팀장님, 차장님, 쓸 게 없어요. 저 그냥 잘못 살았나 봐요. 한 게 없어요. 얘기를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수업에서, 봉사활동 속에서, 어떤 뭐 알바 속에서, 조모임 했던 거에서, 실험했던 거에서, 프로젝트 했던 거에서 쓸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본인은 그건 하찮은 거라고 너무 무시해 왔던 거죠. 그건 걸 피하기 위해서 경험 정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경험 정리는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의 시발점이 돼요. 시작점. 자, 그리고 방학 때 여러분들 이력서 준비하시고 자소서 샘플 3개만 완성합시다. 여러분들 타겟으로 하는 메인이 되는 기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 기업의 자소설닷컴에 들어가시면 직전 학기 걸로 하시고요. 만약에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삼성과 롯데그룹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 기본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 SK도 괜찮은데 SK가 요즘에 계열사별로 문항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삼성이랑 롯데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에 필기시험 준비 들어가야죠. 이거 방학 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떨어지니까, 허들이니까.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는 대기업 쓰는 친구들은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G사, SKC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CJ, LG웨이, 핏 네, 이런 거.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개발자 쪽 준비하는 친구는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테스트 여기서 다 떨어지는 친구 있죠. 이거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기업 쓰는 친구들은 전필 시험, 특히나 금공 쪽, 예, 거의 뭐 CPA 수준이기 때문에 1.5차, CPA 1차에서 1.5차 금공 쪽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금융논술 준비하셔야 되는 데도 있고요. 은행권 쓰는 친구들은 저희 뭐예요, 약수령 보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상경 통합형 보는 데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 방학 때 면접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까지만 해놓는 친구 있어. 안 돼, 안 돼. 자, 면접 준비합시다. AI 역량 검사도 같이 준비하시고요. 2, 3주에 한 번 정도 인성 면접 위주로 스터디 만드세요. 들어갈 스터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방학 때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모의 면접 보는 거.
취업 스터디 하면 너무 좋지. 그리고 이공계열 친구들 있죠. 이공계열 친구들은 1차 면접에서 전공 PT나 전공 면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공계열 사기업 계통 쓸 친구들은요. 우리 문과 친구들은 직무 중심으로 이 직무 면접을 준비한다면 이공계 친구들은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산업군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냐, 화학이냐, 제약바이오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지? 2차 전지냐, 자동차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공정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보면 널려 있거든요.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스터디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두세 명이 모여서 하면 그게 학회잖아. 같이 공부했다는 스토리 가지고 자소서에서 썰 풀 수 있어요. 방학 때 공부하고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요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한 스킬들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직무 타겟 확정, 경험 정리, 이력서, 자소서,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준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취준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아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이는 애들, 뭐, 요즘엔 말하기 시험이 중요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토스나 오픽이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기 때문에 토스나 오픽 빨리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공공기관 쓰는 친구들 커말 1급이나 한국어, 한국사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준비하시고 이건 사기업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권 쓰는 친구들은 토익 보는 데가 아직 있기 때문에 토익도 만들어 놔야죠. 플랜 B로. 그 다음에 취업 스킬 이런 거 가야죠. 인적성, AI 여건, 직무별 자소서 샘플. 그리고 지원 전략. 이거는 나중에 내가 메인으로 쓰고 싶은 기업이 있고 산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과는 직무만 맞으면 쓰시고요. 이공대는 산업만 맞으면 쓰세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왜? 아까 뭐 어떤 트렌드라 그랬죠?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지만 지원 동기와 로열티를 굉장히 세게 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자주 해서 기업 소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나랑 매칭을 시키면서 연결고리 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자소서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로열티가 세게 안 보여. 돌려막기 한 거 티나면 요즘에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 정리하시고 타겟 기업 직무별 자소서 3개 만들어 놓고 취업 시즌 갑시다. 그리고 서강대 친구들은 뭐 저한테 저희 치팀으로 오시고 타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 다른 학교들도요. 굉장히 취업 부서가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가. 저한테 그 얘기를 애들이 안 온대. 가세요. 여러분들 전문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확실히 본인 혼자 쓴 것보단 나아. 그러니까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 있고 자소서 특강이 있을 테니까 다른 학교 다니는 분들 제발 찾아가십시오. 아셨죠? 우리 학교 학생들 많이 몰리지만 그래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 미통과 시 면접 못 봐요. 반드시 이건 정기적으로 갑시다. 3시간 이상. 아셨죠? 그리고 AI 여검 있죠? 이건 허니유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여검 이거는 잡다에서 연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 뷰인터 있죠? LG 계열은 뷰인터를 보는데 뷰인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제신문은 빼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봅시다. 이제부터 훈련 드려야 돼요. 왜냐면 최종 면접에서 시사 얘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혹은 이 직무가 혹은 우리 산업이 산업기업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저 PT 면접이든 인성 면접이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제신문 보기가 힘들면 뭐 저녁 뉴스 있잖아요. SBS 뉴스나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오늘 가장 핫했던 뉴스 뭡니까? 하네다 공항 지금 불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일본이 지금 왜 이러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갑자기 올라간 거 아세요? 예. 이게 이제 그 ETF 저기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금리 하락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저축은행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다. 이게 오늘 뉴스였어요. 이런 거 여러분 저 매일 봐요, 진짜. 이거 안 보면 여러분들의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야 되잖아.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 이거 문과고 이과고 똑같아요. 저녁 뉴스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과 친구들은 경제신문 봤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시사당직 구독 서비스도 있고 구글 알림이나 뭐 슈카월드도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뭐 국제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전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프로 TV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 되게 정리 잘 됐으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보시고 제가 지금 잠깐만요. 코 좀 풀고 올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자, 예. 좀 시원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릴까 봐. 네. 좀 마이크도 끄고 화면도 가리고 했어요. 이제 좀 장기 취준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해 본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실패 원인을 먼저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잘 안 됐을까?' 이걸 계속 분석해야 돼. 아셨죠? 이렇게 분석하시고 여러분들 재학하는 학교 다른 학교도 다 있으니까 상담하시고요. 지금 수시 채용 계속 뜨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그냥 막 떠. 아까 무슈님 오늘 롯데백화점 마감이었다면서요. 계속 뜨니까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직무적성 검사에서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은 요번 방학이 기회입니다. 2달 동안 "이거 해만 오르는 거 맞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면 올라. 아셨죠? 자, 그리고 졸업생은요. 이제 공백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지원 활동합시다. 왜냐면 공백기가 1 년이 지나가면 좋지 않아요. 당연히 좀 떨어져.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쪼끔 더 떨어지기 때문에 1년 안에 좀 쇼부를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겨울방학 취준생 뭐 스킬 레벨업에서 경험 정리부터 합시다. 이따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제 최성욱의 취업톡이라는 제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 가면서 경험 정리 찾으면은 제가 템플릿 올려놨고요. 제가 한국경제신문 컬럼에도 이거 하나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공대 친구들은 이 경험 정리하실 때 프로젝트 했던 거, 실험 과목들 이런 게 지금 저학년 때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그때 코어했던 거, 데이터 봤던 거 이런 거 싸그리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방학 중엔 자소서, 이 자소서 얼마만큼 자소서를 해 놓느냐가 여러분들 3월이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혹은 NCS 필기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3시간 이상 진행합시다. 20대 기업에서 GSAT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GSAT부터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기업에서 GSAT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I 여건, 모의고사, 잡다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의 면접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보기, 시사경제 뉴스 감심 갖기. 요게 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직무유관 단기 인턴십, 직무유관 단기 알바, 그리고 장기 취준생은 원인 분석하시고요. 너무 거기에 매몰된 필요는 없고 대안을 마련해서 이성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공계는 학부연구생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공정 스터디, 기업 탐방 요런 거 좀 하시고요. 컴퓨터 계열 친구들 코딩, 알고리즘 이런 거 빨리 이제 테스트 백준이나 이런 거 해서 돌리시고 분야 확정하셔야죠. OS 쪽이냐, 프론트엔드냐, 백엔드냐, 아니면 DB 쪽이냐, 인베디드 쪽이냐 이런 거 결정하시고 CSC 쪽 공부하셔야 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코딩 테스트 기출 문제 있어요. 네이버나 삼성 거 이런 거 준비하시고 사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돌아다녀야 될 사이트입니다. 포털, 그다음에 자소설닷컴 요거는 기본으로 가져가세요. 포털은 뭐 사람인, 인크루트,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고요. 원티드, 슈퍼로켓, 로켓펀치 이런 데가 학벌을 안 보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와요. 스타트업 쪽이.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학벌이 조금 좋지 않은 친구들은 외국계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한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계 기업. 한국말로 면접 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캐치, 코멘토, 자플래닛 한번 보시고 이제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 취업 박람회가 막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학교별로 하는 것도 있고 막 기업별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참여하시고 제 유튜브 이제 매일 보셔야죠. 네, 요 정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방학 때 제가 방학 때가 아니면 요거 하라고는 안 하는데 방학 때 한번 요거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직무카드 역시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블로그에 직무카드라고 검색해 보세요. 최성욱의 취업톡 네이버 블로그에서 직무카드 제가 파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써보시고 여기 세부 업무 내용 이런 거고 하루 일과는 어떻고 연중 업무 흐름은 이렇고 업무 네트워크는 유관 부서는 어떤 팀들과 같이 일한다. 업무 특성이 이렇고 만족스러운 점은 힘든 점과 이건 이렇고 요구 자질은 요구되는 건 이런 건데 난 요런 게 준비가 됐고 태도는 어떻고 스펙 경험 마인드는 어떻다. 제 강의를 들은 분은 제 강의를 기반으로 만든 직무 카드이기 때문에 요거 채워놓으면 나중에 직무 역량 표현할 때 되게 좋을 거예요. 자, 경험 정리. 경험 정리하실 때 초보자들은 연대계별로 하세요.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돌아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왜 했고 그때 이런 걸 해서 결과물은 뭐였고 여기서 좀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은 요런 거다. 요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어느 정도 좀 된 친구들은 키워드로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것도 역시 블로그에 있어요. 제 개인 블로그에 가셔서 제 경험 정리라고 검색하셔서 이걸 한번 채울 수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였다. 그리고 언제였고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서 내 역할은 뭐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만 결과물이 이랬고
자, 자소서든 면접이든 무조건 배운 점 및 느낀 점, 의미, 나의 감정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배운 점, 느낀 점이 이랬고 이걸 배웠으니까 나중에 활용을 해서 어떤 거에서 어떻게 어땠다. 여기까지 쫙 쓰시면 이거 풀어서 쓰면 이게 도전적으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자소서 문항에 요거 그냥 쓰면 이게 답이야. 이게 되게 쉬워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경험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경험 정리가 자소서와 면접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내 성향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내 장점과 강점은 뭐지? 막 쓰는 거야. 여기도 단점과 약점은 뭐지? 막 써. 관련 경험, 이랬던 경험. 경험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모든 저희 자소서나 면접은 나를 보여줄 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경험 중심의 스토리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력서 되게 중요해요. 이력서 잊지 말자. 이력서 쓰는 법 제가 오늘 강의는 안 할 거고요. 제 클립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자소서 아까 얘기했죠? 타겟 기업 세 곳하고 고도화 하시고요. 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디? 개발 영역들은 GitHub나 아니면 그걸 노션에 엮어가지고 개발 포트폴리오 만드셔야 되고요. UX, UI 직무나 서비스 기획, 마케팅 직무는 요즘에 포트폴리오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보이게 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직무유관 교육이수사항, 직교라고 하죠. 직무유관 교육이수사항 정리가 돼야 되고요. 경험 쓰는 날과 경력 쓰는 날이 있는데 요거 뭘로 채울지 고민해 보시고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 경력은 돈을 받고 하는 일 아셨죠? 그리고 기관의 성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따가 사연 중에 제가 한국은행 사연이 오늘 들어와가지고 그거 얘기할 때 조금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기업 쓸 친구들은 직무적성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책 추천드릴게요. 20대 기업 문제집이 해커스 위포트 에듀윌에서 나와요. 이거 2회독 합시다. 방학 때. 예. 그리고 눈으로 답안 체크하지 말고 두 번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G싹 기본서들 있죠? 요걸 2회독하면 요걸로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두꺼워.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 하루에 3, 4시간씩. 그래서 G싹 기본서. 저는 요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예요. 해커스면 뭐라. 요즘에 렌유인도 괜찮아요. G샷은. 그래서 해커스나 렌유인 거, 그다음에 에듀윌도 나쁘지 않고요. 2회독 합시다. 그리고 기타 타겟 기업, 그리고 요거 공부할 때 참고할 거. 김소원 선생님 해커스에 계시죠? 복지훈 선생님 해커스에 계세요. 수리, 추리, 봉봉TV도 괜찮아요. 지금 로스쿨 다니시는 분이세요. 요거 무료로 오픈해 놓으신 것도 되게 팁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이런 거 푸세요. 무작정 푸지 마시고 요거부터 보세요. 요령을 몸에 익혀서 풀어서 시간 단축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발 쪽 쓰는 친구들은 백준이랑 삼성 이건 아까 얘기했죠. 공기업 쓰는 친구들은 이제 금공 쓰는 친구들은 전공 필기가 그 합격의 키기 때문에 전공 필기 최종 정리하고 약수령 준비하시고요. 금융 논술이는 데 있잖아요. 금공 중에. 요거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NCS도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NCS 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 뭐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데는 천하제일 NCS 대회죠. 그쵸? 그래서 진짜 NCS 잘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위포트 거 잘 나와 있으니까. 민경책까지도 보더라고요, 요즘에. 피셋. 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AI 여검 준비해야죠. 유튜브 AI 여검 요령 보기. 허니유 유튜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습한 다음에 잡다CC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이게 마이다스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마이다스 IT.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뷰인턴 모의고사 요런 거 좀 보세요. 요건 아마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모의 면접, 실전 면접 2, 3주에 한 번은 하자. 이공계 친구들 공정,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석유 이런 거 있죠? 이 공정에 대해서 스터디하자. 예, 인터넷에 보면 잔뜩 나와 있다. 공짜다. 네. 기술 면접, PT 면접, 전공 면접, 직무 면접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정 스터디 하시고요. 본인이 들었던 수업 중에 이 산업 공정과 연관성 있는 수업들에서 키가 되는 개념들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3월 초부터 채용박람회 설명회 채용박람회 행사 참여 준비합시다. 그래서 어떤 질문하고 어떤 소스를 끄집어내서 내 자소서와 면접에 풀어낼 건지. 그리고 소비재나 금융 쪽은 체험하거나 지점을 좀 방문해서 나만의 분석을 좀 해봅시다. 소비재랑 금융 쪽인데 써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자소서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업 쪽이나 이런 거 쓸 친구들은 판매직 같은 거, 단기 알바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직무 스터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이공계 친구들 뭐 공정 스터디 이런 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고 리서치 보고서 작성하는 거 혼자서 하지 말고 한 두세 명이서 그 모임 이름도 붙여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소서 샘플 인적성 공기업
뭐 요거는 뭐냐면 공기업은 전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방학 때 끝내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표 짜서 움직이십시다. 이건 예시인데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기상하고 신문 보고 공고 서치하고 자소서 쓰고 직무 적성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기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2, 3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지금 우선해야 될 거는 자소서 좀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멘탈 관리 굉장히 실력입니다, 이거. 아셨죠? 그리고 탈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준생한테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나 탈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만의 멘탈 관리법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거나 교만의 시작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나의 길을 가세요. 한 시즌 늦고 빠르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예,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맙시다. 취업 준비는 뭐 저도 취업 유튜버지만 인터넷 취업 유튜버나 취업 카페 TV나 누구나 보는 프레임에다가 나를 막 우그러뜨려 가지고 막 이거 막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거 안 봐도 돼. 그냥 마음에 드는 요즘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취업 유튜브 솔직히. 그래서 막 강민혁 이런 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가이드 하나가 있으면 그분 거 그냥 가지고요. 쭉 믿고 가요. 예, 내 거 안 봐도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가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현직자입니다. 협피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뭐 거절당하면 많은 거지 뭐. 아셨죠? 그리고 진로와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완벽한 준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된 친구들은 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50% 정도 준비됐으면 그냥 나를 믿고 그냥 질러봐요. 그래야지 기회가 옵니다. 늘 고민은 짧게 하시고요. 액션은 빠르게 합시다. 아셨죠? 자, 제가 강의한 거, 요거 제 블로그 주소 아까 그 여러 가지 템플릿 있는 곳이고요. 브런치에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요 얘기들은 상세적인 내용들은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에 가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자소서 쓰는 법, 진로 설정법, 면접 대비하는 법 있는데, 취업 준비 기초랑 자소서 쓰는 법, 요 2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학 때는. 그래서 정주행하십시오. 1.8배속, 2배속 해서 보면 금방 봐. 제가 다 잘라놨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